안녕하세요, 관찰입니다. 2월 27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꽤나 좋지 못했어요. 코스피가 0.8% 하락이 나왔었고 오전장의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더 떨어지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별다른 반등 없이 오전장, 오후장 모두 급락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6%, 오늘 상당히 좋지 못했었죠.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눈에 띄는 것은 하이닉스가 5%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PBR 관련주였던 삼성물산이라든지 KB금융,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일단 큰 낙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삼성물산을 제외한다면 현대차라든지 KB금융까지 오늘 지수 대비 나름대로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모처럼 4% 이상의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 있어서 가장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 자가 면역 치료제인 램시마가 유럽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 때문인지 셀트리온 그룹주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딱히 눈에 띄는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는 시장 자체가 좋지 못했었지만 수급은 결코 나쁘진 않거든요. 기관만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었고 외국인하고 개인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나쁘지 않고요. 또 반대로 코스닥은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은 오늘도 1,500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오면서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수급이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규모는 그래도 많진 않죠. 또 오늘 오랜만에 급락이 나왔던 SK하이닉스,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규모에 비한다면 굉장히 작은 규모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면서 팩트 발표에 따른 약간의 흔들림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들을 조금 더 소화하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삼성전자, 현대차,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현대차, 셀트리온, KB금융, 한국전력, LG화학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나스닥은 전날하고 비슷하게 마이너스 0.1%였고, 그리고 S&P 500은 0.4%였죠. 그리고 다우지수는 0.1%.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큰 변동은 없었고 전날과 비슷한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만 어제 1%의 상승이 나오면서 그래도 시장 대비 가장 흐름이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니케이는 마이너스 0.1%, 그리고 대만은 0.4%, 또 반대로 중국 상해 지수는 0.5%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장은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가 글로벌 시장 흐름과는 다르게 조금은 변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이거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4%, 코스닥은 무려 1%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3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로 오늘 하이닉스의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또 두 번째는 현대차 배당 이슈,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자,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했었던 SK하이닉스, 지금 5%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이닉스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HBM3 양산을 시작했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HBM 쪽은 고대역폭 메모리잖아요. 흔히 AI 반도체라고 하는데 올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HBM3 내지는 3E, 이 5세대 모델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에서 다소 조용했었잖아요. 일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3사를 꼽아본다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이렇게 3개의 기업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은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은 후발주자였던 만큼 기존의 HBM3를 건너뛰었고
지금 보고 있는 HBM3 5세대 제품이죠. 그쪽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비해서 더 빨리 양산을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기사 때문에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 상승이 나왔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4%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HBM3는 5세대 모델이거든요. 그동안은 4세대가 주류였다면 5세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HBM3, 최초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양산을 시작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올 하반기에 양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 기사를 봤을 때는 조금 당겨져서 상반기에 HBM3를 양산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빠르게 양산을 시작한 만큼 상반기 내에서도 더 빨리 양산 시점이 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거슬릴 수 있는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 그게 지금 신고가를 달성했었던 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두 기업도 알려져 있는 양산 시점이 상반기인 만큼 그 시점을 조금 더 당기게 된다면 결코 악재로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닐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4%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 16만원도 깨졌잖아요. 자, 하지만 주봉상으로 보면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3년 전 고점 15만원이라든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 한 14만 4천원? 이 정도 되겠죠? 그 위에서는 눌림이 발생이 된다면 이 종목을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로서 관점을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때문에 실제로 이 가격대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봉상으로 보면 15만원이 이쯤 되겠죠? 그래서 추세도 살아있고 또 직전 고점을 이탈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AI 반도체 업황적인 측면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해 보시고 주봉상의 긴 추세를 보면서 대응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은 저 PBR 관련주라는 이슈도 있지만 금융주하고 현대차는 오늘이 더블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 더블 배당이란 뜻은 작년 결산 배당 있죠? 그 결산 배당하고 올해 1분기 배당, 그 배당 시점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사이에 배당을 2번 받을 수 있는 만큼 그걸 더블 배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더블 배당이 가능한 이유가 최근에 정부에서 배당 정책을 바꿨잖아요. 그동안은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배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당 기준일은 항상 연말쯤이 되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배당 규모를 확정 짓고 그 뒤에 배당 기준일을 지정해서 우리가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배당과 관련된 개선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배당 기준일을 공시를 통해서 29일로 옮겼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에 오늘까지 27일까지 보유를 하게 된다면, 자, 오늘이 이때죠. 이때까지 보유를 하게 된다면 4월 중에 4분기 배당 8,400원이 지급이 될 것이고요. 또 3월 말쯤에는 1분기 배당 기준일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4월 중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는 것은 4분기 배당금은 주당 8,400원이고 또 1분기 배당금은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추정치로는 1,500원인데 어쨌든 합치면 9,900원이 되죠. 한 만원 정도의 배당금이 지급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오늘까지는 매력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때문에 오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2월 27일까지 보유를 하면 4분기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아마도 3월 말쯤 되겠죠? 그때까지 보유를 하면 올해 1분기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당금은 모두 4월에 지급이 될 것이고 합치게 되면 주당 9,900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일반적으로 더블 배당이 기대가 되는 곳은 금융주라든지 현대자동차 관련주들, 이 범위 내에서 예상이 되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D-1, 오늘까지 보유했을 때 4분기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등을 했더라고요. 제가 비트코인이 급등을 한다는 것은 비트코인 관련주를 매수하자, 항상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코인이 급등을 한다는 것은 흐름적인 부분에서 연관성이 있는 많은 기술주들, 충분히 지금은 우호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 기술주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이 상승한다는 것은 지금의 분위기라든지 앞으로의 분위기까지 조금 더 기술주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결국은 첫 번째 이슈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즉 기술주의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비록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기사를 통해서 하이닉스의 급락이 나왔다고 해도 충분히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도 연결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이었죠. 내용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투자를 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시장 흐름이 썩 좋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조만간에 확실하게 2650포인트를 돌파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